극값을 가질 조건 여기서부터 갈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만 남아 있어. 그래서 좀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3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고, 극값이 이렇게 이제 두 개, 극점이 두 개 존재한다 그랬거든. 이게 보통은 두 개 존재하는 게 보통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에서 극점이 만약에 중근으로 나온다면 걔는 극점이 아니라 그랬었거든. 그러면 극점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중근이 돼 버린다면 한 개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건 중근이 아니라며, 극점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점이 한 개 존재하는 그래프는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중근이기 때문에 극점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3차 함수는 극점이 두 개이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점이 없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x3제곱 함수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극점이 두 개이던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근이 없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는 극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차 함수는 극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x는 0의 근이 두 개여야지 극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f'x는 0의 근이 중근이 나오거나 한 개이거나 0개인 경우를 극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f'x는 0의 근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0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게 극값이 한 개일 때가 중근이라서 극점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문제 풀다가 선생님 이게 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존의 판별식하고는 좀 다른 거야. 요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다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 말은 얘를 미분한 함수 f'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하시면 된다. 이거야 지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f'x는 0 한번 해볼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여야 된다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4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다죠? 이건 결국 2차 부등식이니까 요거의 근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하고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나는 3보다 크다. 그래서 답을 여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4차 함수인데 4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들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이죠. 극점이 몇 개냐면 3개야.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얘는 극소값, 극대값, 얘는 극소값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극값이 3개가 나왔다는 거는 3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가 중근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극값이 A, B, C가 나왔다고 쳐.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중근이 되니까 이 둘 다 인정이 안 되지. 그러면 4차 함수는 극값이 3개이거나 한 개인 그래프만 나올 수 있어요. 극값이 한 개면은 이렇게 생겨요. 극값이 한 개죠. 요게는 이제 극소값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함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4차 함수는 그러면은 극값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극값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극대값이 존재하냐.
극값이 3개여야만 극대값이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극대는 있죠? 하지만 얘는 극대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극대가 없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야. 얘는 극대값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극값을 3개 갖는다는 얘기고, 극값을 3개 갖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냐면 f'x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4차를 미분하면 3차거든. 그러면 3차의 근이 3개가 나오려면은 3차를 판별식은 못하니까 얘를 꼭 인수분해를 한번 해줘야 돼. 조립제법을 하던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든 인수분해를 하면은 무조건 인수 하나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가 2차로 나올 거야. 얘는 1차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1차는 근이 하나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 있는 2차에서 여기 이제 근이 세모로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나와야겠지. 뭐 별하고 뭐 동그라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근이 서로 다른 근이 2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2차식에서 여기 이거 여기는 2차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1개 나와도 안 되죠. 여기서 중근 나와버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1차에서 근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 1차의 근이 여기 2차에서 근으로 하나 똑같은 게 존재해버리면 중근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모라는 근이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세모라는 근이 돼버리면 중근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세모라는 근을 2차에 대입을 해서 그 근을 제외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값을 제외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x를 미분하면은 3차입니다. 3차는 0 했을 때 여기에 근이 이제 극값인 건데, 극값이 3개의 근이 전부 다 다른 근이어야 된다 이거야. 같은 근이면 중근이니까. 근데 3차를 미분했을 때, 3차를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가 하나 묶일 거예요. 반드시 하나 묶이게 돼 있어 1차가. 그리고 남은 2차에서 여기에 근이 이제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1차에서 나오는 근이 있을 건데, 그 근이 2차에서 근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 세모라는 근이 있던 게 여기에서도 또 중근이 생기는 거니까, 또 근이 생기니까 중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2차에 대입해서 걔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입해서 0이 아니다. 그 경우를 이제 제외를 해줘라 이거야. 좀 디테일합니다, 그죠? 자, 해서 만약에 극대값이 없다라는 경우에는 뭐 얘랑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f'x는 0 했을 때 얘는 3차로 미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분해를 하시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얘는 반대로 극대값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극대값이 없다는 얘기는 극값이 1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해줘야 될 거 2차식 부분에서 근이 없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1차에서 근이 확실하게 1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만 근이 안 나오면 돼. 그지? 그리고 네 번째 1차에서 나왔던 그 근 x는 세모를 2차에다 대입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근이 또 하나가 존재한다면 중근돼 버리는 거지. 그때는 이 조건에 맞는 거지. 부합하는 거지. 근이 3개, 극값이 1개라면은 중근이 하나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2차에 대입을 해서 는 0이다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해서 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4차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4차는 한번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4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극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극값이 3개가 돼야 된다 이 얘기라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상상을 해봐. 극대가 언제 존재하지? 극값이 3개일 땐가 1개일 땐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쨌든 자, 한번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4x 3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ax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3차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묶을 수 있죠. 이걸 총 4x로 묶을 수 있어.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가 남는데, 보세요. 요게 0 되는 값은 x가 0이죠. 그러니까 0이라는 근이 하나 존재하고,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근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일단 무조건 근 하나 존재했지. 근 한 개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이 몇 개가 나와야지 총 3개가 되냐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2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a는 8분의 9보다 작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답 하나가 8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4차가 겁나 귀찮은데 근데 이유가 좀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아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는 1차고 여기는 2차인데 1차에서 나온 근이 x는 0이란 말이야. 그 0이라는 근을 내가 2차에 대입을 했을 때 여기서 0이라는 근이 한 개가 존재를 해버리면, 뭐 0하고 이제 뭐 다른 뭔가의 근이 또 존재를 하게 되면 0이 중근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 값이 3개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0을 대입을 한 그 부분이 0이 아니게 나오면 되는 거야. 자, 0 대입해볼게. 0, 0, 2a만 남죠? 이게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0이 나온다는 얘기는 0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중근 돼버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0 대입해서 아니다 하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결론은 이제 a는 0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답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조금 까먹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야. 요까지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 여기다 이제 0이 아니다를 추가하려면 중간에 0을 하나 빼야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나눠야 돼. 그래서 답을 쓸 때 a가 0보다 작다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0부터 8분의 9까지다 요까지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유형 40번은 라이트센 가면 그때 해줄게. 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진도 나가겠습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해서 하는 좀 단순한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3차와 4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최대값 최소값 배우는 하는 방법은 제한 조건이 있나 없나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뭐 거의 뭐 빼박 수준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A부터 B 사이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만약에 라고 한다면, 이거는 4개의 후보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것, 그러니까 A에 대한 함수값. 두 번째, B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4가지를 구하시고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걸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작은 걸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가 4개인 거야. 우리가 극대극소에 대해서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극대극소 중에서도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이건 또 제외하시면 돼요. 들어가는 것 중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A랑 B에 대해서는 함수값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겁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못 믿을까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함수가 A부터 B가 이제 요 사이에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그 4개의 점이, 자, 하나는 이거야, FA, 하나는 이거, FB, 그 다음에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 이렇게 4가지를 고르라는 얘기야. 봐봐, 지금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높이 있는 게 뭡니까? 얘죠? 얘가 여기선 최대예요, 그죠? 그리고 요 함수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디야? 얘죠. 걔네들이 최대 최소라고, 그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FA, FB, 극대, 극소가 있거든?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야? FB죠? 제일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극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 거는 FA, FB, 극대, 극소야. 여기서 최대는 뭡니까? 얘죠? 최소는 뭡니까? 얘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네 개 중엔 걸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A부터 B 사이에 어떤 함수를 그리든 간에 무조건 저 네 개의 값 중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금을 삼아서 네 개 중에서 계산만 하시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올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범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문제에서 많이 나오냐면 도형 문제에서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실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범위가 없는 건 아니야. 너네가 모르는 것 뿐이지 없는 건 아닌데, 범위가 없다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두 번째, 극소값이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지금 싹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범위가 있으면 FA, FB, 극대, 극소 이렇게 네 개 중에서 네 개를 구해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 제일 작은 거 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범위가 없다면 극대가 최대이고 극소가 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다 이거야. 네,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죠. 그러니까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F-3과 두 번째 F3을 한번 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극값 한번 구해 볼까요? 이거 미분해서, 이거 빨리 해봐. 미분해서 0 되는 값 3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0 되는 값 조사해 보시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자,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2 다 이 범위에 들어가죠. 세 번째 F-2, 네 번째 F2.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계산해 보라 이거야.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다 계산해 봐. 여기 계산해 보니까 17, 2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지. 여기가 마이너스 8이네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제일 클까요? 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2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제일 작냐면 얘죠? x는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1번부터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2, f2, 그 다음에 극값 한번 구해볼까? 자, 미분하면 3x제곱 6x 마이너스 9. 그래서 요거 0 되는 값 조사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나올 거야. 근데 마이너스 3하고 1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3이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제외. 이렇게 세 개만 구해보시면 됩니다. f-2, 뭐 다 한번 구해볼까요? 순서대로 답이 28, 1, 8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입니다. 끝. 2번 갑니다. 2번에서는 F0, F3, 그 다음에 이제 극값. 얘는 미분해보면 4x 3제곱 마이너스 4x죠.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극값이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세 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지금 범위 안 들어가죠. 그래서 0은 여기 있고, 그래서 1까지 해서 총 3개. 이것도 한번 계산해봐. 네, 그게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대, 얘가 이제 최소가 되겠지. 자, 얘는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여기에서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0이래요. 일단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F-1하고 F2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극점을 구해야 되죠? 미분을 해보면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남고, 이걸 3AX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X-4에서 0 되는 값이 0하고 4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옵니다. 0은 요 사이에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0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할 건데,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되고, 2 대입하시면은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A 플러스 B, 0 대입하면 B만 남고,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셋 다 b는 있죠. b는 있는데 a가 양수거든. 근데 a가 양수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이제 b 더하기 0인 거고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b-16이고 여긴 b-7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는 b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최소는요. b에서 16을 뺀 b-16이 최소가 되겠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30인 거야. b-16a를 미안. 그래서 b에다 2 대입해서 a 값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두 문제는 범위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2차 함수도 아닌 것이 최대값, 최소값을 만약에 이제 물어보게 된다면 이때는 그냥 극대 극소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만들어서 걔가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x가 최소 혹은 뭐 최대일 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자, 해서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자, 이거를 제가 a라고 할게요. x좌표를 a. 여기다 대입하면 y는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를 a,a제곱이라고 잡고 얘랑의 거리를 l이라고 한대. 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0 빼기 이거의 제곱 거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그게 바로 이제 거리다 이거야. 그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될 때 이걸 구하래. 그럼 일단 루트 안에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건 제곱하면 a 4제곱 여기는 a제곱 6a 플러스 9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랑 상관없이 요 안에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면 되겠죠. 자, 4차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4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값 구하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을 미분하면은 4a 3제곱 2a 플러스 6인데 그게 이제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요거 0 되는 걸 조사하려면은 일단 2로 한번 나눠보고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겠다. 그지? 3차니까. 그러면 이게 조립제법이 뭘로 될까요? 마이너스 1 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3 마이너스 3 딱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 1 하나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얘 부분도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요 부분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값 계산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문제에서 그때 p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p좌표는 a, 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수값이나 이런 걸 구할 때 범위가 나와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FA, FB 최대 극대 극소 이 네 가지 중에서 구하시면 되고 그런 게 범위가 없어. 그러면은 그저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최대 혹은 최소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자, 일단 첫 번째 y는 9-x제곱 이거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우리가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서 근을 구해서 x 절편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x 절편을 구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0 내는 값 조사해 보시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하고가 이제 x 절편이면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이구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죠.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가 원점이 되겠고 요걸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 여기에 내접하면서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자, 여기다가 직사각형 그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야. 이거 한번 풀어본 사람들은 좀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요 좌표를 여기서 x좌표를 a라고 할 겁니다. 여기를 a라고 하면 이거의 y좌표는 여기다 x 대입하면은 9-a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좌표 하나만 딱 설정해도요. 뭐가 나오냐면 가로가 지금 a란 얘기잖아. 그럼 이 직사각형의 총 가로는 얼마냐면 2a야. 그지? 왜냐면 이게 2차 함수가 좀 좌우가 대칭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 높이는 이거의 y좌표니까 9-a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곱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2a 3제곱 플러스 18a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원하는 넓이야.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잠시 s라고 해놓을까? 미분을 하는 거야. 넓이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18이 되고요. 요거 0 되는 값을 조사를 해보시면 a 제곱은 8분의 18 나옵니다. 그럼 a 제곱이 뭐냐? 4분의 9죠. 그래서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내가 a를 그 1, 4분면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a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 a는 2분의 3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 뭐 가로의 길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이제 가로는 2a니까 여기다 이제 2 곱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선 넓이를 물어봤죠? 넓이식이 이거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모퉁이 잘라내고 여기 모퉁이 잘라내고 나서 여기를 접고 여기를 접고 이렇게 접으면 위에가 이제 뚫려 있는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부피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접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이제 가로로 한번 해봅시다. 가로에서 이 전체가 8이고 요 잘라낸 부분을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여기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잘라낸 부분 가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8-2x라고 할 수 있지. 8에서 x를 두 번 뺀 거야. 요 길이가. 이해가시죠? 잘라내고 남은 부분이니까 가로가 이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세로는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x야, 그지? 얘도 x예요. 그럼 15에서 x를 두 번 뺀 거니까 세로는 15 빼기 2x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접어 올렸을 때가 이제 높이가 되니까 높이는 x가 되는 거야. 자, 완벽하게 다 구해놨죠? 이거에서 이제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직육면체에서 부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이게 부피야. 그래서 일단 전개해볼까요, 이거? 전개 한번 해봐. 자,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보통 부피는 V로 표시하면 합니다. V. 이렇게 했을 때. 자,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 그리고 부피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피를 이제 미분을 하시면 돼요. 미분을 하는데 여기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12x제곱 마이너스 92x 플러스 120. 이게 0 되는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 이거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4로 한번 나눠볼까? 3x제곱 4로 나누면 23. 여긴 30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뭘로 될까요? 이렇게 된다. 3x에 6에 5, 18에 5니까 23 딱 나오지. 그래서 x값 계산해 보시면 3분의 5하고 6인 거야. 그래서 3분의 5일 때랑 6일 때가 이제 최대 넓이가 되는 거야. 최대 부피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구한 게 x잖아. x는 요 정사각형 한 변이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한 변이 6이면 얘랑 여기 정사각형 두 부분만 합쳐도 벌써 12지. 12면 얘보다 크잖아.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는 3분의 5입니다. 세 번째, 이게 끝이구나. 문제에서 정사각형 한 변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자, 중단원 연습 문제는요, 일단 1번 하시고요, 2번도 하시고요, 3번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하시고요, 6번도 하시고요, 7번, 8번, 그 다음에 아까 3번 얘기했죠? 3번, 4번, 1, 2, 3, 4 하시고 5, 6, 7까지 다 하시고 8도 하셔야 되고요. 일단 8번까지 하시고 10번, 11번까지. 자, 다음은 도함수 활용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걸 배울 건데, 아니 함수를 배우다 말고 도대체 왜 방정식을 배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봅시다. 내가 만약에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 x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봤더니 제가 쉽게 말해서 이제 조립제법이 안 된다고 칩시다. 조립제법이 안 되면 어떻게 푸실 거예요? 못 풀지. 그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배운 게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으로는 배운 게 조립제법을 해라 그 방법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이지만
함수 간의 관계로 이걸 풀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좌변을 내가 얘만 놓을게요.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다 라고 놓고 이걸 넘겨서 이제 우변을 구하라고 합시다.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fx 함수를 그릴 거고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gx라고 할 건데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함수를 각자 그려서 교점을 구해서 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조립제법을 하면은 정확한 근이 뭔지는 나오지만 함수를 그리면 명확하게 근이 뭔지는 안 나와요. 대충 근이 몇 개 정도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방정식이지만 사실은 함수 문제다. 그래서 상수항만 오른쪽으로 이제 정리해 놓고 fx와 gx의 함수를 그려서 교점을 구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근이 몇 개인지 이걸 따져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수항만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냐? 아닙니다. 6x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해놓고 이쪽을 1차 함수로 그려도 무방해. 하지만 우리가 상수항으로 놓는 게 계산하기는 훨씬 더 쉽지. 그래프 그리기가 훨씬 더 쉽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항만 정리해 놓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쪽 상수항이 숫자로 안 나오고요. 문자로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여기를 9가 아니라 이제 a라고 놓을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예를 들어 4차 함수인데 진짜 대충 그려볼게. 정확하지 않아요. 4차 함수라서 이제 이렇게 대충 그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상수 함수잖아. 가로로 쭉 그려야 되는 함수인데 이 가로를 어디에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근의 개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그렸다 이거야.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얘는 요때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근이 2개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리면 어떨까요? 여기 이제 접한다고 합시다. 하나, 둘, 3개죠. 그럼 얘는 근이 몇 개구나? 3개구나. 자, 이때는요. 근이 몇 개구나?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만나니까 근이 4개겠다. 이런 식으로 A의 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그 근의 개수를 달리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뒤에 가면은 4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예를 드는 겁니다. ax 3제곱 bx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놓고 이쪽을 d라고 놓자고 칩시다. 이 함수를 내가 그렸어. 3차 함수를 그렸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이쪽 d는 이제 상수함수고요. d를 내가 어디다 이제 그려야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이 그림 그 만나는 점의 기준점이 되는 애들이 다 극점입니다. 극점.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를 이제 만나게끔. 자 이렇게 하면은 근이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기죠. 그리고 극소를 지나가게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를 지나가게 만든다고 치면 여기도 이제 근이 몇 개냐면 2개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d의 값이 요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d는 여기 있는 값이다라고 하면은 근이 2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역시 d는 여기 있는 y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d는 그 값이다라고 얘기하면 근이 2개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극대와 극소가 지나가는 점들이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 잘 봐봐. 요 사이에 내가 그리면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요? 하나, 둘, 3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얘는 근이 3개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요. 여기는 근이 1개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근이 1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와 얘선, 극대와 극소 사이는 3개, 극대 위, 극소 아래는 1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점이 근이 2개가 되는 위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걸 앞뒤로 해서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근의 개수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올 때는 A의 값이 D의 값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고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아예 개념 설명할 때 다 하게.
자, 근 3개 중에서 한번 볼게요. 근 3개는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에 그려지는 부분 아니야. 이 중에서 여기서 이제 색칠을 좀 해볼게 내가. 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x축이야. x축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근이 극대가 지나가는 점이고요. 얘가 이제 극소가 지나가는 점이야. 여기서 이게 x축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이게 x축이죠? 에이, 잘못 그렸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잘 보세요. 얘가 x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다가 한번 쭉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선을 그리면요. 잘 보시면 근 3개잖아요, 여기. 빨간색은 근이 3개인데 잘 보세요. 이쪽 2개는 양수인 근이죠. 이 근이라는 거는 x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x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얘네들은 양수인 근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양근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양근이 2개가 나오고요. 여기는 x축 왼쪽에 있으니까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음근이겠죠? 음근이 몇 개 나오냐면 1개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똑같은 3개여도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여기에서는 음근 하나에 양근이 2개가 나와. 자, 그럼 다른 데 한번 볼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한번 보죠. 여기 이제 x축입니다. 지금 여기 사이에다가 내가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x축이랑 여기에서도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죠? 자, 얘도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근이 2개 있네요. 그죠? 얘는 양근이 되겠지? 얘도 양근이네. 양근 2개. 얘는 뭘까요? 음근 하나죠. 그래서 이게 근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또 음근과 양근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음근 하나, 양근 2개, 혹은 뭐 음근 2개, 양근 하나, 이렇게 이제 함수를 근에 대해서 또 양근이냐 음근이냐에 대해서도 나눠서 설명을 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이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총 3가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 2개를 가지고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이제 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함수 왼쪽 함수와 오른쪽을 각자 그려서 함수를 쭉 이렇게 선을 그려. 이쪽은 이제 상수 함수니까 쭉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곧 이 교점의 개수다,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극점을 기준으로 극점과 만나는 점을 가로로 쭉 그었을 때 걔를 기준으로 얘랑 얘를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근이 3개, 이 위아래는 1개가 나온다. 그리고 근이 3개인 것들 중에서도 이게 사실은 그 나눠지는 기준이 y절편인데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양근 2개, 음근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음근 2개, 양근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양근이 몇 개냐, 음근이 몇 개냐, 이걸 또 따지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면은 이 단어 다 끝납니다. 자, 뭐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46번은 안 풀 겁니다. 여기는 그냥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하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할게요. 자, 왼쪽에 좌변에 요것만 남겨놓고 상수항만 넘깁니다. 그럼 요 함수만 우리가 따로 그리면 되겠죠? 이 함수를 fx, 이 함수를 gx라고 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x도 같이 넘기면 안 됩니까? 1차 함수인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해서 웬만하면 상수항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난 fx를 그릴 거야. fx는 3차 함수기 때문에 극점만 알면 되죠. 미분을 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고 요거 0 되는 값을 조사를 해보시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일 때하고 플러스 2일 때하고 이걸 볼 건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해서 얼마냐 16? 네, 16이 되고요. 요 점을 지나고요. 2를 대입해도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이네. 저 밑에 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3차 함수가 이제 극점 이렇게 2개고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도 00 대입하면 여기를 지나지. 이거 3차 함수 그릴 때 y절편까지도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최고차항 양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점에서 한번 증가하면서 바뀌고 다시 한번 플러스 2 극점에서 또 한번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11을 그릴 건데 얘가 우리가 마이너스 16이라 그랬어. 얘도 플러스 16이고. 그럼 이 함수를 어디다 그려야 되냐?
마이너스 11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게 쭉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근이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총 이제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답이 3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방정식을 상수항을 빼놓고는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자, x 3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9x 그리고는 마이너스 a가 되죠. 무조건 상수항 빼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세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데 일단 근이 총 몇 개란 얘기예요? 실근이 근의 개수야. 양근 하나에 음근 두 개니까 총 근이 3개란 얘기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왼쪽 거는 fx, 오른쪽 거는 이제 gx라고 놓고 이제 함수를 그려볼 거야. 일단 왼쪽 함수 그리려면은 극점을 알아야 되죠. f 프라임 x 미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요거 이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 보시면 3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하고 3일 때하고 해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니까 5가 되겠지? 요 점을 지나고요. y좌표는 0이고요. 자, 3 대입하면요.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면 저 밑에 있겠네. 여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원점 찍고 3일 때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범위가 뭐라 그랬냐면 극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이게 이제 극대 라인이죠. 극대 라인 하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 5죠. 그 다음에 극소 라인은 여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27이지. 그래서 여기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질 때 요게 이제 근이 3개인 거야. 근데 봐봐, 지금 y절편이 어디냐면 y절편이 여기거든. 여기를 기준으로 양근 몇 개인지 음근 몇 개인지가 또 나눠져요. 잘 보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내가 가로선을 하나 쭉 긋잖아. 쭉 그으면은 음근이 2개지. y축 왼쪽이니까 요 x값이랑 요 x값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요 x값은 양수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음근 2개, 양근이 하나인 거야. 그리고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다 선을 그으면 요렇게 근이 3개인데 음근 하나에 양근이 2개 나와. 그지? 그래서 이게 위아래가 달라요. 어딜 기준으로? 이게 잘 생각해야 돼. y절편 기준으로 위아래가 똑같은 근이 3개지만 음근과 양근의 개수 그 구성이 다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답지에 맞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양근 1개, 음근 2개니까 여길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 범위가 뭡니까? 요때 y 값은 5라 그랬지.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넣은 gx 상수항이 마이너스 a거든. 그러니까 요때는 마이너스 a가 5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요때는 x축이잖아. x축일 때는 마이너스 a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긴 0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가 0이다 해서 계산하시면 a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잖아.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다 라고 쓰시면 돼요. 쌤, 이게 등호 안 들어갑니까? 등호는 얘일 텐데 얘는 근이 몇 개예요? 2개잖아. 그지? 네,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갑니다. 이게 정답이야. 문제 x 3제곱 마이너스 3x랑 는 n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각자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에 대해서 왼쪽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쟤를 극점을 구하려면 3x제곱 마이너스 3되네요. 이거 0되는 값 조사해보시면 x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일 때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y절편 0이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함수 n을 그려야 되는데 근이 3개 나와야 되는데요. 근 3개 어디라 그랬죠? 여기 극대 라인과 극대에 있는 라인과 극소에 있는 라인,
최소에 있는 라인 그 사이에 그리면 근이 3개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오른쪽 상수함수가 n일 때가 2일 때, n과 2가 같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였거든. n이 마이너스 2일 때니까 그 사이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인데, 어떤 부등식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x가 0보다 크다면은 이 fx라는 함수를 그리고 그게 이제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fx는 뭐 이게 0보다 크다를 보여준다고 치면, 자, 왼쪽과 오른쪽 함수를 다른 거라고 생각합시다.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gx로 해서 이거를 이제 상수함수로 한번 그려보면 이거야. x축이야, x축.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x축보다 크다만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렸을지, 어떻게 생겼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얘란 말이야, 그죠?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해서, 예, 최소예요. 이 최소 값을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얘가 제일 작죠. 얘가 제일 작은 애인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작은 애인데 얘가 0보다 커. 그럼 나머지 점들도 다 어떨까요? 0보다 크다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게 물론 2차 부등식이 아닐 때예요.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그 2차가 아니라 3차, 4차 이런 거일 때, 그때는 최소값을 구하셔서 그 최소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사직동에 곰수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곰수학에서 서열 순위가 원장이 있고 광규가 있고 그다음에 정모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 그 힘의 크기의 관계가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기 완전 넘사벽이고 여기는 뭐 벽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조폭이란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학원이죠. 수학 학원이에요. 정모가 우리 중에서 싸움을 제일 못해. 근데 얘가 저 분평동에 있는 곰수학에 가서 1대1로 한 명씩 다 싸워본 거야. 여기 뭐 준식이도 있고 성민이도 있고 승구도 있고 건이도 있는데 정모가 1대1로 떴는데 다 이겼어. 얘가 그럼 얘네들을 다 싸움으로 이겨버리면 광규가 가도 어떨 것 같아요? 다 이기겠지. 우리 중에서 제일 최소값이 얘네보다 크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싸워볼 필요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 점이 대표로 얘가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나머지 점들도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왼쪽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함수는 fx를 할게. 이 함수를 그리려면 4차 함수죠? 그 값을 먼저 구해야겠지? 미분해보면 8x 3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8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그 값이 3개 나옵니다.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극점이 3개니까 최고차항 양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극대가 존재하는 그런 그림이야.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1이네. 그 다음에 0일 때는 3이고요. 1 대입하면은 다시 또 1이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죠? 이런 함수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래. 상수함수가 0인 거는 여기가 지금 0이죠. 여기 y는 0이야. 이게 0보다 크다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이 함수 내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최소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 제한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의 양끝값을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이건데 얘는 지금 제한 범위가 없죠.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극대 극소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극대는 필요가 없겠죠? 얘네 말고 얘네가 이제 최소인 거야. 여기는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여기는 1일 때 1이기 때문에 사실 최소값은 똑같죠? 됐고 어쨌든 간에 최소가 되는 부분이 x가 1이다 이거야. 혹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지금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2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이 최소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보다 당연히 크기 때문에 나머지 위에 있는 점들도 자연스럽게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은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뭐요 저기 이럴 수 있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문제스러운 문제가 나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1번과 다른 점이 뭐냐면 제한 조건이 들어가요. 일단 이 함수를 왼쪽으로 다 상수항 빼고 다 넘겨요. 상수항 넘깁시다. 아예 그냥 상수항 더 볼까 그냥? 그래 한번 더 보자. 뭐 그게 그건데 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입니다. 요게 이제 1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돼. 자 이쪽에 있는 함수는 fx로고요. 이쪽에 있는 함수는 gx라고 갑니다. 일단 fx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해서 극점 구해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고요. 요거 0 되는 값 조사해보시면 2로 나눴을 때 이렇게 돼요. 아 여긴 6이네. 여기는 4. 인수분해가 되나요? 예, 인수분해 해보니까 답이 없네 그죠? 그럼 판별식 한번 해볼까? 이게 근이 있나 없나 먼저 볼까요? 판별식을 재빠르게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하면 16 48 0보다 작네. 이거 근이 없네 그지? 그럼 극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극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냐면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거 아니면 이거라 그랬었지. 얘는 극점이 2개, 얘는 극점이 아예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 거야. 자, 이거 그래프 그릴 때는 조심해야 될 게 y절편만 딱 잘 찍어주시면 돼요. 요게 y절편이 될 거거든. 그래서 y절편을 볼 건데 y절편은 이 함수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함수고 얘가 이제 1보다 크다만 보여주면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x가 어떨 때? 1보다 클 때예요. 1번과 2번의 다른 점이 이거야. 지금 이 함수가 1보다 크다를 얘가 1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지? 1이 여기 있는데 1이 여기쯤 있을 건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은 1보다 큰걸?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 하에서 요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일 때 한번 볼까요? 지금 x가 1일 때는 조건이 자 1은 어디냐면 1 대입해볼까? f에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얼마입니까? 4네요 그죠? 그러면은 1일 때 4라는 값을 가져요. 여기야 여기 그지? 자 x가 1일 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계속 그려지겠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 빨간색보다 크다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미 끝났죠. 여기에 최소값이 1보다 크다 범위 내에서 최소가 x가 언제냐면 말 그대로 1이지. 왜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함수기 때문에 1이 제일 작을 때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니까 여기 1을 대입을 해보니까 4가 나오더라. 그럼 4는 1보다 크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맞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래. 자 상수항 빼고 다 왼쪽으로 놓읍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왼쪽 함수를 극값을 한번 구해볼게. 여기 함수는 fx라고 하고요. 오른쪽 함수는 상수 함수입니다. 했을 때 이 함수를 그려보기 전에 극점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면 4x 3제곱 플러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4를 왜 분배했지?
4로 묶으면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0 되는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지금 여기서 4로 다 묶어서 없애버릴 수 있죠. x 3제곱 ax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이것도 3차기 때문에 조립제법 해야 되죠. 그럼 조립제법에서 쭉 나열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거 합쳐서 다 0이기 때문에 1로 조립제법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더하면 a 플러스 1이고 1 곱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0 됩니다. 문자가 나왔을 때 조립제법은 대부분 이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요중 안에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요, 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값이 x는 이제 1이 나왔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럼 지금 현재 확실한 극점은 x는 1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극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4차에서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극점이 얘 딱 하나라고 쳐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극점이 뭐 2개가 나왔다라고 치면은, 2개가 더 나왔다고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얘는 극소고 얘도 극소인데 얘가 최소가 될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 그지? 둘 다 최소야. 얘가 최소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최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 주려면 이 최소를 대입을 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3차, 4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려면 저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돼요. x가 1일 때 최소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합니다.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의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개 나올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라고 3이 있으면 얘보다 작다, 얘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이제 2개로 나올 거야. 아, 근데 깜빡할 뻔했네요. 양의 실수 a에 대해서라는 범위가 있네.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범위에서 0보다 크다를 추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답이에요. 그죠? 아, 저거 깜빡할 뻔했네. 이거 답 아니에요. 이것만입니다. 자, 도함수 활용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드디어 미분이 끝나갑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속도가 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속도가 속도는 일단 배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속도가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분까지 아예 다 설명을 끝내버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위치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식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수직선이 있을 때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위치를 0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고 합시다. 이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초 있다가 한 10m의 위치에 가 있다. 뭐 3초 있다가 왼쪽으로 뭐 여기쯤 위치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를 xt라고 설명할 거예요. x는 그냥 문자고요. t는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초 있을 때 위치가 어디냐? 그럼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이제 xt입니다. 위치식.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치라는 게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거.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위치라고 하고, 자, 이제 속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속도는 vt입니다. vt는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속도 구하는 방법 그냥 단순하게 수학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웠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를 잘 봐봐. 시간의 변화율 분의 거리의 변화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0초에서 5초까지 늘어났을 때 얘의 위치가 0에서 뭐 100m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 변화율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변화율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마치 뭐랑 똑같냐면 미분계수와 똑같다. 미분계수도 그거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그런 비율로 변화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위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됩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해서 그걸 정리해 놓은 걸 속도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얘도 역시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vt니까 v는 이제 속도란 얘기고요. t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 예를 들어서 5를 대입하면 얘가 5초일 때 현재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속도도 속도가 예를 들어서 차 운전으로 설명한다면 차 운전을 할 때 속도가 매번 똑같은 속도로 가니? 절대 아니죠. 매번 속도가 바뀌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속도의 증가 상태, 요걸 보는 걸 가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AT라고 설명합니다. 자, 문과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뭐 이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게 뭐 예를 들어 3차식이 나왔어. 그럼 그 미분하면 2차식이 이제 바로 속도식이 되는 거야. 그럼 2차식을 미분했어. 1차식이 나오죠? 그럼 그게 이제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잖아요. 속도입니다. 속도를 적분하잖아요. 위치입니다. 자, 적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건 적분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적분 맨 끝자락에 있는 문제를 설명한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요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 단원에서 이제 너네가 할 일은 이거 아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문제 푸는 거입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아들으시죠? 그 뭐 변화율에 대한 거는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미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문제 보죠. 자, 체크 문제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t가 쟤는 t를 생략했네요.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입니다. 위치식이에요. 이때 속도식은요 미분하라고 6t 마이너스 9예요. 근데 몇 초에 대해서 2초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돼요.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가속도식은요 at는 요거 미분한 거 6이죠. 잘 보세요. 얘는 t가 없어졌지.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어떤 시간이든 그냥 일정한 거야. 그래서 2라고 돼 있지만 값이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V2는 3, A2는 6. 끝.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책에 보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요걸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속도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t분의 dx라고 나와요. 이 d가 뭐냐면 델타라는 뜻이야. 증가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모라는 표현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그냥 변화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를 비율로 표현한 거야. 그걸 속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쉽게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래서 이 말뜻을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가속도는요? dt분의 d, v가 되겠죠?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이런 뜻이니까 얘도 이제 역시 d가 이제 델타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5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의 위치가 저렇게 나와 있어. 자, 일단 배경을 좀만 볼게요. 원점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보통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대요. 그러니까 위치식이 t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구하래.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원점을 통과할 때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점을 통과한다는 거는 위치가 뭐란 얘기예요? xt가 0될 때의 t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되는 값이 뭐냐 이거지. 그걸 조사를 해보시면 돼요. 한번 구해볼까? 이거는 t로 한번 묶이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네. 그거 말고도 다른 값으로도 묶이지. 그럼 이거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0 되는 값을 한번 계산해보면 t 값이 0하고 1하고 3입니다. 자, 0은요 t가 0이라는 거는
움직인 후가 아니지. 움직이기 바로 전이야. 원점에 지금 현재 있을 때 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얘는 빼고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야. 자, 지금 시간 순서상 첫 번째 원점을 통과할 때가 1이지. 그다음 두 번째 원점을 통과할 때가 3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V고요. 시간은 3일 때니까 V3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VT를 구해보면 VT는 얘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라 이거야. 대입은 너네가 하세요. 자, 근데 이것만 알면은 이게 문제가 좀 너네한테 좀 확 이해가 안 될 거라 제가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사람이 지금 출발 전에 여기 서 있던 거야.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1초일 때 원점을 통과한 거잖아. 그러면 0초 출발하자마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갔다가 다시 1초 만에 여기로 돌아온 거야. 왜 이쪽으로 돌아왔을까? 얘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갔다는 얘기는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1초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3초에 또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으면 다시 저쪽으로 조금 더 가겠지, 그지? 이쪽으로 조금 더 갔다가 다시 3초일 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움직임을 보면 1초 만에 왔다 왔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3초 만에 다시 돌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위치가 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원점 위치가 0이니까.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가속도가 4일 때. 자, 가속도식이 뭡니까 지금 현재? 속도식이 이거죠.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러면 6t-8이죠. 이 가속도가 이제 요건데 가속도가 4래요. 는 4를 해보시면 t가 뭐구나?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초일 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x2를 구하라는 얘기지. x식은 여기 있잖아. 거기다 2 대입하라 이거야. 그럼 8 마이너스 16 플러스 6이니까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도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위치가 0이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다. 즉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0의 왼편에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는 없고 이 다음 문제에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 자, 이 1번하고 이제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원점을 통과할 때 원점을 통과할 때래. 미안. 다시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문제 없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처럼 내가 이제 1번 설명할 때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한번 봐봐. 얘가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쭉 간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움직일 때 잘 보시면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그은 부분 보이지? 초록색으로 움직일 때는 운동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야. 즉 플러스란 얘기야. 현재 여기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라고. 그지? 그리고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갑자기 휙 돌아갈 수 있니? 안 되죠. 이쪽으로 쭉 가다가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속도가 반대로 바뀐 거야. 이쪽 방향이 속도가 플러스라면 이 빨간색 부분은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을 내가 플러스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초록색 부분은 지금 요 부분 가기 전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예요. 근데 이쪽을 돌아선 순간부터는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속도가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갈 때 꼭 지나간 점이 뭐야? 0이야, 0. 얘가 운동 방향이 지금 바뀌었잖아. 그 바뀐 부분에서는 속도가 VT가 0이 된다 이거야. 자, 이건 그냥 싹 외우시면 돼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속도가 0이구나, VT가 0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이게 시험 되게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자, 나 이 문제 풀기 전에 너네들한테 먼저 보여주기 있어. 이거 우리 했던 거야.
해석만 좀 다를 뿐이지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112쪽인가 119쪽인가 거긴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fx 그래프 배울 때 f'x 그래프에 대해서 이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 이건 fx 그래프 아닙니다. f'x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야. 잘 보세요. f'x라는 그래프에서 여기는 y가 0인 점들이죠. 즉 y가 얘니까 f'x가 0인 점들이야. 맞지? 여기 지금 걸리는 점들, 이거 맞아요? f'x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극점이란 얘기지. 얘네들은 fx에서 극점인 애들이야. 아시겠어요? x는 a, x는 c, x는 e.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애들 있죠. 이 위쪽에 있는 요 점들, 요런 거 있죠. 요거 얘네들은 f'x가 y가 0보다 큰 애들이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y가 0보다 클 거 아니야. 얘네들은 지금 다 f'x가 0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럼 f'x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fx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들이라고. fx에서 증가하고 있는 함수들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여기 있는 것들? 걔네들이 그런 거야. 반대로 여기 있는 애들은요, f'x가 0보다 작은 거잖아. 0보다 작은 애들이잖아. 이게 fx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x축하고 걸리는 애들, x축과 만나는 애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애들, 그 밑에 있는 애들. 이 세 가지가 fx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a라는 극점은 그래서 극대야 극소야, 그걸 봐야 되지. 자, 지금 감소하고 있다가 a에서 넘어가면서 증가로 바뀌었지. fx에서 보면은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했다고. 그럼 이거는 극소야 극대야? 극소죠. 그럼 얘는 반대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대겠죠? 얘는 극소겠고, 그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였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fx잖아. fx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x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vt 물어봤지. vt라는 거는 이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야? f'x 그래프라고. 아시겠어요? 미분한 그래프잖아. 미분을 한 그래프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얘부터 갑시다. 디귿 먼저. 디귿이 제일 쉬울 것 같아.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었지? 내가 이 문제 바로 전에 설명해 줬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가 뭐다? 0이라는 거야. 속도가 0일 때. 그러면 이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이 함수에서 y가 0인 거. 요 점인 거야, 여기. 지금 걸리는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 근데 0은 아니죠. 0은 지금 출발 전이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군데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는 맞는데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0부터 C 사이에서 두 번 바꾼다. 맞는 얘기죠?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을 볼 건데 이거는 이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얘가 지금 VT잖아. 그럼 가속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지? 가속도는 이거잖아. 그지?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 v't가 0인 점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어디야? 극점이. 여기지. 그러면 A에서는 미분해서 0 되는 거다. 맞는 거지. 그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T는 B에서 가속도는 v't라고. 지금 이 함수 입장에서 이 함수를 미분한 거가 양이다 라는 얘기는 증가하는 부분에 있다는 얘기지. 미분해서 0 되는 게 0보다 크다 이거잖아. 그럼 증가란 얘기 아니야. 이 함수에서 B는 증가인 상태에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내려가는데?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인데, 자, 지면에서 이거의 속도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문제가 두 종류가 나와요. 여기서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지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그 공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2차 함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의식도 2차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건물 위에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이러면 큰일 나죠. 건물에서 공 던지면 뭐 잡혀갑니다. 요새 차에 맞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기서 던지면은 슈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어쨌든 얘가 시간이 0초부터 시작해서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식을 만든 게 요 위치식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운동할 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얘가 현재 위치가 0이고요. 얘는 위아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인데 공 던졌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땅 파고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위치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도 당연히 위로 가는 게 플러스겠죠? 속도도 이제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볼게요. 2초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V2랑 A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분하면은 VT는 39.2 마이너스 9.8 T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2 대입하면은 V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T는요. AT는 한 번 더 여기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9.8 나오지. 이게 중력 가속도네, 그지? 이 문과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평생 가도 몰라요. 문과 배워서 뭐하노? 전 이겁니다. 그래서 A, E는 대입해봐야 지금 T에 대입할 게 없잖아, 그죠? 그냥 얘는 마이너스 9.8이고요. V2는 여기다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실 건데, 이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라 그랬어요. 자, 최고라는 말 들어가면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최고로 높이 올라가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까지 여기가 지금 최고 높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야, 그죠? 위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뭐냐면 마이너스야.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일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속도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 되는 걸 구하란 얘기잖아. 제가 0 되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요. VT가 39.2 마이너스 9.8T인데 요거 조사해보시면 T의 값이 얼마 나오니? 4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4초일 때가 제일 높이 올라간 거야. 그때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x4를 구하란 얘기예요. 높이식 나와있으니까 거기다 4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3번,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 자,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입니다. 보세요. 공을 던져서 지금 쭉 가다 떨어지고 있죠? 지면에 떨어진 순간은 몇 초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근데 얘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좌우가 대칭인 이차함수잖아. 요까지 올라가는데 4초가 걸렸다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도 4초가 걸리겠죠? 그럼 총 몇 초일 때 요 위치가 뭐야? 요 순간이 몇 초야? 8초지 않을까? 그죠? 물론 이제 이거는 좌우가 대칭인 이차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어쨌든 8초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면에 떨어졌다며. 그 위치가 뭡니까? 위치가 0이란 얘기지. 그러면 위치가 0일 때 계산해봐. 39.2t 마이너스 4.9t 제곱이 0 되는 거 한번 조사해보라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4.9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8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t가 0과 8이 나옵니다. 0은 아닐 거 아니야. 0은 지금 움직이기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8초다. 어쨌든 8초일 때 뭘 구하라고요? 속도 구하래요. V8 구하라는 얘기예요. V8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 두 문제는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요. 우리가 그 변화율이라는 걸 이미 앞에서 배웠어. 자,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배울 때 속도는 뭐냐면 시간의 변화율 분의 거리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이렇게 배웠죠? 그
그다음에 가속도가 뭐라고 배웠냐면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율분의 속도의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비율을 이 시간에 얼만큼 변하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식은 되게 거창하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죠. 내가 한글로 쓴 얘랑 똑같은 거야, 그죠? y는요. 이 y가 무슨 문자일지 이제 모르는 거지. 우리는 속도 같은 경우는 위치라고 놨고 가속도는 속도라고 놨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뭘 들어볼까요? 짱구의 얼굴을 볼따구를 딱 잡고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늘린다 쳐봐. 어우 너무 과학적인가? 늘린다고 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 볼따구가 늘어나는 비율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시간의 변화율 분의 뭐라고 할까? 이 볼 사이의 거리 변화율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분모는 델타 시간 델타 t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델타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표시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d로 표시한 것뿐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t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가 변하는지 그거를 첫 번째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델타 시간분의 델타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거를 일단 식으로 쓰시고요. 두 번째 이걸 미분하면 돼. 그 문제에서 바라는 답이 나와요. 끝이야. 간단하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번이 조금 어렵다는 거. 1번이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도형이 나올 겁니다. 도형에서 도형에 대해서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제가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아셔야 되는 이런 공식들, 까먹었을 만한 공식들은 다 불러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거는 감안하시고 한번 봅시다. 할만해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시각 t에서의 물건의 길이가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l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시간에 대한 변화를 문제에서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3초분의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3에서 0을 뺀 거야. 시작하기 전 시간이 0이고 시작한 후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시간이 이제 3초잖아, 그지? 그 3과 0의 시간의 그 비율 이런 뜻이고 3 빼기 0이고 위에 것도 이걸 이제 LX라고 합시다. L3 빼기 L0 이걸 뺀 거란 말이야. 그럼 L3이라는 건 여기다 3 대입하는 값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산하시면 되고 빼기 L0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L'3이라고 한다 이거야. 단순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단순한 문제고 요거를 너네가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중요해요. 자, 55번 먼저 할게요. 55번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54번은 좀 거리가 멀어요. 저거는 좀 그래. 일단 문제 한번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 모양이 자 9가 나옵니다. 자 9에서 알아야 되는 공식이 좀 있어요. 두 가지 있죠. 내가 얘기해줬었나? 자 9 건널비 구하는 공식 있죠? 아 기하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알려드렸겠네요. 4파이 r제곱입니다. 9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한번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 모양이 있는데 이제 9를 반지름 2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원 아니에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착한 사람 눈엔 보여요. 반지름 2짜리 9 모양이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막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씩 늘어나게끔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3cm가 되도록 이렇게 물어봤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만큼씩 늘어나고 있잖아. 지금 현재 단위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센티미터로 바꿔보면 우리가 10mm가 1cm죠. 그럼 얘는 0.2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1초에 요만큼 늘어나는 거라 이런 뜻이야. 좀 천천히 뜯어보면은 1초에 0.2cm씩 늘어나는 거야. 그럼 x초일 때는요
0.2xcm만큼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거야. 기본은 지금 현재 2cm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몇 초 얼마 그러면은 바로 거기다 x 붙여서 요렇게씩 만드세요. 물론 이제 단위를 맞춰야겠지만 여기서 이제 0.2x만큼 이제 늘어난 거야. 그러면은 반지름이 요만큼 늘어났으면 이제 구모양도 이렇게 커지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이랬을 때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를 구하려. 일단 건널비 먼저 구해볼까요? 현재 반지름이 뭐야? 원래는 반지름이 2였었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이거 t라고 할까? t라고 할게요. 이만큼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반지름이 얘인 거야 지금. 그럼 건널비는 구하는 방법이 뭐야? 4파이 r 제곱이지. r 제곱이면 2 플러스 0.2t를 제곱한 거. 이게 이제 건널비인 거야. 그럼 건널비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물어봤잖아. 그럼 건널비 식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그냥 미분하면 돼. 미분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건미분을 해야겠네, 그지? 요거 이 넓이는 보통 s라고 많이 쓰니까 나 이렇게 쓸게. 자, 미분하면 2대로 가고요. 8파이에 여기는 2 플러스 0.2의 t의 1차가 되고요. 속미분. 여기서 문자는 t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는 미분하면 0점이니까 밖에다가 0.2 곱하면 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이거 전개해서 하나하나 다 미분하셔도 돼요. 자, 0점이랑 얘랑 곱하면은 1.6이 되겠네? 맞나? 10분의 그치 1.6이죠? 1.6파이 곱하기 2 플러스 0.2 t가 되는 거라고. 됐죠?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t가 얼마일 때인지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를 물어봤니? 반지름이 3cm가 된다 그랬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반지름을 이렇게 놨거든? 2 플러스 0.2t라고 놨는데 그게 이제 3이 될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t가 얼마냐면 5예요. 그러니까 5초일 때 반지름이 3cm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5초일 때 3cm가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현재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건널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식으로 만들어봐.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반지름이 3cm가 될 때, 즉 5초일 때, 그때 건널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t에다 5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t에다 5 대입하면 요거 1이지. 그럼 여기 이제 3대니까 곱하면 4.8파이 이렇게 나올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부피네요.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 부피는 보통 v라고 씁니다.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죠. 지금 r이 2 플러스 0.2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시고, 얘도 한번 미분해 봅시다. v'은 3 내리고 그럼 곱해서 없어지죠? 4파이 에다가 2 플러스 0.2t의 2차 되고, 속미분 0.2가 됩니다. 얘랑 계산하면 0.8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2 플러스 0.2t의 제곱이다. 그래서 부피에 대한 변화를 식을 쓰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 아까 t가 5일 때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5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이고 합치면은 3제곱하면 9니까 얘까지 곱하면 7.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미분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시험 진짜 잘 나와요. 정말 빡치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림 있으면 그나마 좀 할만해. 그림 없으면 개빡쳐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녀들도 한쪽 눈을 가리시고 이거를 보지 마시도록 보세요. 자, 키가 1.6m인 윤서가 가로등 밑에 있는 거예요. 쟤는 왜 혼자서 이 시간에 가로등 밑에 서 있을까요? 그죠? 자, 키가 1.6m인 윤서가 있습니다. 요 가로등의 높이는 4m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로등에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데, 잘 봐. 얘가 앞으로 조금 나오면 요 가로등의 이 그림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춰지겠죠? 그죠? 요게 이제 그림자 길이입니다. 얘가 만약 여기쯤 와 있다면 그림자 길이도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림자 길이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 일직선으로 3m/s의 속도로 가고 있대. 자, 이 문제는 뭐부터 출발하냐면 이 사람의 속력부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속력은 1초에 3m 간다는 뜻이에요. 1초에 3m. 그럼 x초에는 몇 미터 갑니까? 3x가 가겠죠? 아, 이거 t라고 갑시다. 그냥 문자를. 시간이니까. t초에는 3t만큼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여기에요. 아, 이거 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죄송. 여기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 명만 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인 속도는 여기 거리가 요만큼이죠. 그래서 얘를 3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은 여기 키가 딱 닿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지금 현재 1.6m잖아. 여긴 지금 현재 4m고요. 이건 지울게요.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닮음 삼각형 하나 보이시나요? 이게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게 그 가로등, 요게 윤서 키 했을 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 삼각형이야.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얘는 지금 현재 요 길이가 1.6이고 여기는 4잖아. 그럼 몇 대 몇이냐면은 1.6 대 4 하면 양쪽에 10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로 나눠버리면 4 대 10이 돼요. 그러니까 즉 2 대 5야. 그러니까 요 선분과 요 선분의 비율이 2 대 5인 거야.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큰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2 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 여기가 2 대 5다 이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요 부분을 굳이 비율로 설명하자면 2랑 5면 얘가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지금 현재 3t라고 돼 있잖아. 그럼 비율이 3인데 3t라고 돼 있다면 얘가 비율이 2인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t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5t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가십니까?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율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지면은 2 대 3은 뭐 x 대 3t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례식으로 세우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저기 해놨고 세팅 해놨고 1번 갑니다.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어. 자, 그림자 앞끝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윤서가 여기 썼다면 그림자 앞끝은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OT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OT. 근데 OT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속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처럼 5m/s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는 또 어딥니까?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만 그림자 길이야, 그죠? 지금 그림자가 이 뒷부분에 생겨요?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그치? 이 부분이 지금 그림자 길이란 말이야. 그림자 길이는 결국 2t잖아, 그치? 그럼 이 그림자 길이는 식이 2t가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변화율이니까 이걸 미분하면 2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단위를 갖다 쓰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자, 다시 한번. 이거 가로등 밑에다가 사람 하나 박아 놓고요. 이거 크게 삼각형을 놓고 비례식을 세우셔야 돼요. 얘랑 몇 대 몇인지. 그래서 닮음 되는 그 선분 길이 비율도 몇 대 몇이다 해서 이제 t에 관해서 다 바꿔서 쓰시면 돼요. 이제 여기도 몇인지 구해놓으면 여기가 이제 다 t에 관한 식으로 다 싹 바뀌어 버리겠지. 여기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속도가 어딘지를 이제 상황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반복해서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100% 잘 나오는 문제야. 자, 미분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